안녕하세요. 머니하입니다. 저는 올해 2023년을 기점으로 억 단위에서 10억 단위로 자산을 넘기려고 해요. 제 목표입니다.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중에서 프로는 안 할 방식이랑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을 방식이랑 요것들을 선별을 해봤어요. 몇 가지는 이미 영상에서 안 한다,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. 여러분들도 이 얘기 종합적으로 들어보시면 나한테 적용할 부분들은 적용해보시면 좋겠고 아니다 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. 여러분들 계획 세우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안 할 것들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. 안 할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고요.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될 거를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함으로써 뭐 재테크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를 만난다거나 와이프랑 시간을 보낸다거나 가족들한테 시간을 쏟는다거나 이런 걸 못하게 되잖아요.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안 할 것들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1번 예적금은 안 할 겁니다. 제가 정말 위급할 때 쓸 돈, 그런 약간의 목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를 해왔어요.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퇴사를 한다, 뭐 자산을 더 키우고 싶다, 안지한 재테크 교육 사업을 더 키우고 싶다 이런 꿈이 없었다면 예적금을 조금 더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지금의 저는 3년 뒤에 건물도 매입하고 싶고 자산도 더 레벨업을 시키고 싶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예적금 비중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. 연금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은퇴했을 때 200만 원씩 받겠다. 이런 진짜 작은 게 아니고 300만 원, 400만 원, 5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좀 만들고 싶다 하면은 예적금보다는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.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면 무슨 거창한 투자, 막 차트 생긴 거 막 보고 투자하고 재무제표 보면서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적인 투자 방법도 있어요. 첫 번째가 예적금 안 한다는 얘기였어요. 두 번째, 풍차 돌리기 선납이연 안 할 겁니다. 요즘 금리가 되게 높아져서 풍차 돌리기 선납이연 얘기가 진짜 많아요. 제가 지난 영상들에 이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본 영상들도 있어요. 이 방식은 진짜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들, 진짜 영원인 분들,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제 동생처럼 2천만 원, 3천만 원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그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이 방식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시간이 많이 드는데 비해서 리턴 값이 적어요. 저도 처음에 2014년, 15년 이럴 때 월급 처음 받을 때는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하지 않아요. 별로 효율이 좋지 않거든요. 세 번째, 보험으로 재테크 안 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보험 상품들도 굴러가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. 제가 낮이나 이럴 때 카페에 가서 컨텐츠 준비를 한다거나 사업 구상을 한다거나 그러고 있으면 진짜 많은 분들이 양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주머니 분한테 보험 설명하는 걸 진짜 많이 봐요.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다 보면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리고 자산이 조금 생기다 보면은 변액보험 들어라, 종신보험 가입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. 절세 혜택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재테크는 절대 안 할 겁니다. 효율이 정말 안 좋아요. 이것도 보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. 통계 자료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. 그럼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. 첫 번째, 예적금 안 한다. 풍차 돌리기 선납이형 같은 뭐 특별한 방법들 그런 거 안 한다. 세 번째, 보험 가입 안 한다. 얘네들 공통점 뭔지 아세요? 뭘까요? 한번 생각해보세요. 정답은 수동적이 된다는 점입니다. 예적금도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내 자산들이 따라가잖아요. 대체적으로 그렇죠. 풍차 돌리기 선납이온도 마찬가지예요.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린다, 내린다 이런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요. 그리고 선납이온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규정이 바뀌었다 이러면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. 보험도 마찬가지예요. 정부에서 보험에 대한 세금 혜택 없앤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얘기 나오고 보험사에서 금리 낮추면 따라가야 돼요. 이게 금융사들이 그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. 제 생각은 그래요. 이 얘기를 잠깐 기억을 하시고 반대로 꼭 해야 될 것들도 설명을 해볼게요. 제 입장에서 꼭 해야 되는 거죠. 제 이야기니까.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늘리려고 해요. 포트폴리오는 그냥 주식 투자에 비해서 신경 쓸 게 적어요. 제가 설명드릴 때 적금 다음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하셔야 된다. 적금 다음에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갖추셔야 된다.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비중을 늘리려고 해요.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냥 꾸준히 적금처럼 투자를 해주면 손실이 최소화되고 이익은 꾸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왜 비중을 늘리냐 이걸 설명을 하면 제가 직원들이 좀 생겼어요. 제가 다른 시간들을 좀 아껴서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. 근데 주식 투자를 액티브하게 투자하면 신경 쓸 게 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 확보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투자가 조금 더 낫겠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뭐 직원이 없는데 그럼 막
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, 여러분도 큰 금액 굴리시는 연금 같은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갖추시는 게 아주 유리해요. 그리고 사회초년생들도 포트폴리오 투자로 시작하셨으면 해요. 다양한 자산들을 접해볼 수 있거든요. 내가 그냥 주식 투자만 무조건 한다, 뭐 비트코인만 투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채권, 금, 원자재, 달러,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식들,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같이 체득할 수 있어요.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. 포트폴리오 투자한다, 이게 1번이었어요.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. 이제까지는 부동산이 오르는 것보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빨랐어요.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부동산을 굳이 해야 되나?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다른 곳에 인터뷰를 나간다거나 유명한 투자자분들이 제 채널에 와서 인터뷰를 하시거나, 저명한 분들,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가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전업 투자자분들, 진짜 슈퍼개미 분들, 이런 분들을 보니까 주식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꼭 보유를 일정 정도 하시더라고요. 부동산 투자도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을 모으셨다면 여러분들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전문가분들이나 강사님들 섭외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. 제 동생도 목돈이 생기고 있으니까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더라고요. 아닌가? 이거 좀 고민이 되는데,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러분이 주식 투자는 좀 해요. 근데 부동산은 몰라. 부동산을 남들이 다 목돈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친한 친구나 뭐 아들이나 딸한테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, 아니면은 내가 잘하는 거를 그냥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. 어떤 거 하실 것 같으세요? 이건 저도 고민이 돼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. 자, 넘어가서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였고, 세 번째는 자동이체를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. 동생 영상 중에 0원부터 1000만원까지 모았다 이런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에서 동생이 진짜 빵원이다가, 통장에 빵원이다가 1000만원 정도 모으니까 핵심 비결이 뭐냐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, 동생이 자동이체 했던 게 핵심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. 진짜 이게 맞는 말이에요. 자동이체를 제대로만 해놔도 그냥 저절로 돈이 쌓여요. 근데 이게 진짜 사소한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핵심입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튜브 소득도 생기고 사업 소득도 약간 생기고 투자 수익도 생기고 또 나갈 때도 많아. 인건비도 나가고 세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졌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. 뭐 난 직장인이라서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하실 수도 있는데, 이 영상 보실 정도면 자기 개발에 어느 정도 내 시간을 쓰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큰 자산을 굴리게 되실 거예요. 그때도 이 얘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자산이 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제가 1대1 면담을 좀 해봤었는데 자산이 이미 큰 분들도 좀 있어요.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나 자산이 얼마나 상관없이 쭉 꾸준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여튼 이 자동이체 관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원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했는데 생각나는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. 중요한 얘기 같아요. 제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종종 체크를 해보는데 자기 개발에 저는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도 플래티넘인가?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. 책 사는 것도 진짜 많이 샀어요. 그리고 강의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듣는 편이에요. 뭐 재테크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뭐 인생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. 다시 말해서 저를 개발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자산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재테크 노잼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저랑 비슷한 분들이겠죠? 그럼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? 그렇죠. 안 하는 거에 반대되는 거죠.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커요.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내 자산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주식이 안 좋을 것 같다? 그럼 뭐 금이나 원자재 아니면 뭐 달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볼 수도 있는 거고, 부동산도 마찬가지죠. 부동산도 만약에 좀 안 좋다,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살고 아니면은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고, 지역도 선택할 수 있죠. 자동이체도 마찬가지예요. 자동이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어요. 은행에서 무슨 이슈가 있다고 자동이체 기능 삭제합니다 이런 적 없었잖아요. 그렇죠?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가족들이 좀 능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출연하는 제 동생도 그렇고, 그냥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그리고 뭐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가고 또 취업해야 되니까 취업 준비하고 그다음 취직해, 뭐 이런 그냥 맨날 똑같은 루트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워렌 버핏처럼 성공한 사람이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저한테 그런 능력은 없고, 돈을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도와주면, 돈이라는 게 어쨌든 선택지를 좀 늘려주잖아요.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. 정리를 하자면 자동이체 관리해두고 포트폴리오로 예적금보다 좀 빨리 굴리고 부동산 투자로 목돈 관리까지 해주면 제가 돈을 굴리는데 기본 세팅은 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.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한번 반영해보세요.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니까 부동산이랑 자동이체 관리는 하는데 투자를 안 한다? 포트폴리오 배워보세요. 투자는 좀 하는데 자동이체 관리를 안 했다?
한번 동생 영상 보시면서 자동이체 한번 설정해보세요.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자동이체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쉽잖아요. 그냥 은행 어플 들어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. 만약 해보시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너무 건방졌나? 어떨지 모르겠네. 지금 손 모으고 있는 거 보이세요? 또 새해니까 1월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